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뭐 선생님들 주변 지인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그 사회생활은 미니멈 65세, 맥시멈 한 70세까지 이런 현역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주류가 돼서 여러 가지 재취업을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도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도와 연계시키는 이런 일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으면서 사실 뭐 그 전에 이런 많이 세법들이나 확장산업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수호해설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은 은퇴 전에 좀 준비를 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자영업까지 고민을 했으면 사실 자영업은 리스크가 많고 거의 실패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고민 끝에 과연 또 이종 자격증을 획득을 하면은 취업이 될 것이냐, 또 장롱 면허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어찌됐든 또 경력도 필요한 거고, 또 대부분 은퇴 생활자가 나이가 이제 60세 이상 되다 보니까 연령 수준으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영업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60대 실패하면 회복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베이비 없는 세대들, 은퇴 쓰라미 100만 명씩 이렇게 은퇴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경기 수장님들도 계속 나오는데,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자격증 하나로 어디 취업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보면은 무슨 뭐 전문직 3대장이라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합격을 해도 취업이 안 된다고 아웃소싱이고 전류랑 사회에 퍼져 있고, 사실 그런 게 언론에 이슈가 되고 많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현실은 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곳을, 어느 길로 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에 대한 하이리스크, 성공에 대한 확신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1월 달에 여기 계신 반 대표님께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적극적인 추천이 있으셨어요. 그래 한번 이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봐서는 어떤 전문성을 만드는 건 자격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플러스 캐리어, 이게 이제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철도에 한 35년 공직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20, 30분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냐 해서 방향을 이렇게 철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기존의 어떤 철도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저의 경력,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지금 다들 하고 계시지만 철도 전기 시민 기능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걸 한다고 이제 집에 가서 공표를 하니까 집사람은 뭐 전부 다 하나 뭐 갈지도 못하면서 이거 할 수 있겠나, 약간 걱정도 되고 맹수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못해서 감정에 전기 통닭, 전기구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염전도 있었거든요. 전혀 전기 쪽은, 더군다나 이제 저도 또 더군다나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전혀 이런 전기 쪽 분야는 생소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시겠지만 전기신호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과정과 실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전문 분야도 아니고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떤 그 학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좀 손쉽게 패스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반 대표님 조언을 듣고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필기 이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쪽 운전협회 가서 여기서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이전을 안 했고 그쪽 가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 실기는 이쪽 여기 분원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필기에 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어차피 이게 자격증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이미 출제가 돼 있는 문제에서 떠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바로 해서 바로 그날 당락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킬러문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이 문제를 쭉 한 3, 4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킬러문항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과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좀 패스하고 약간 중하위권 문제로 집중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은 쉽게 60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철도 분야 출신인 경우에는 사실 개념 정립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철도 과목이. 너무 철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밑으로 드리자면 철도 과목보다는 오히려 전기 일반이 좀 손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일반 점수를 고득점으로 목표를 두고 철도 과목은 50점에서 60점 사이로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하시면은 쉽게 필기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아마 저희 때는 경남로 결선 작업 이거 딱 한 과제였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된다. 가능하다. 연습만이 살피게 됩니다. 남들 2번 할 때 저는 한 10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하고 속도가 중요하고 연습 과정에서 3시간 안에 그 실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 한 2시간 반을 레프탄으로 정해놓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작동이 안 돼. 스위치 누르면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 다음 이게 합격입니다. 패스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건 손도 다쳐가면서 9번 만에 여기서 통과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되더라고요. 작동이 되고 실제 이제 현장 가서 필기할 때도 실기할 때도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했는데 하여튼 2시간 40분 정도에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3개월에 실기 들어가실 때는 연습 때는 꼭 2시간 반에 한번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현장 가서도 문제 없이 된다. 제가 보면은 이거 6개월은 철도를 모르시는 일반인들 6개월 정도 서야 되겠죠. 철도 출신이거나 또 철도 관련 회사 이런 분들은 4개월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반복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이 자격증은 맞는 자격증 올라운드 플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철도 전력, 철도 통신, 철도 신호, 일반 전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하나만. 일반 전기 기능사 갖고는 우리 철도 쪽 못하지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쪽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격증입니까? 최고의 자격증이다. 잘 오셨다 여러분. 올해 꼭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도 전력, 통신, 철도 신호, 일반 전기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고민을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잘 알게 되면 전립분 조언 받고서 내가 선생님들
지원도 받고 해서 교통 자격증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자기 전문성, 경력, 뭐 적성, 그다음에 체력 이런 거 다 고민하셔갖고 올해 하반기에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합격하시는 게 문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철도 전력 쪽은 전부 때도 시장을 좀 타야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담되는 이런 분야예요. 전력 쪽으로.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 통신은 아시다시피 이게 정밀성, 정확성이 되는 건데 사실 연식이 좀 되다 보면은 눈도 사실 눈이 이제 가장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초기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호를 택했는데 신호는 사실 약간 블루오션이라 이런 느낌이 드는 분야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접근이 철도 전력이나 통신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 쪽은 일반 통신에서 KTL, SK 뭐 이런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고요. 철도 전력 쪽은 한전이라든가 이런 전력회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넘어오는데 신호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한 단계 벽이 있는 이런 분야거든요. 일반적으로 접근도 어렵고 시스템도 신호 쪽이 철도 신호 쪽이 4년, 5년 주기로 계속 개량상으로 속도를 높여야 되고 요즘은 신호등도 차내 신호등이라고 해서 이 철길 가면 신호등이 쭉 있는데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냥 차내에서 직접 받아. 하여튼 시스템이 수도 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신호등은 계속 쭉쭉 크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을 끝에 신호를 저는 의사결정을 해서 신호 분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된 업무가 하루에 한 3-4km 이렇게 걸으면서 신호기기, 계측기, 신호 기능 이런 걸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또 역산에서 전원실, 개정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이런 교수하는 이런 업무가 제가 좀 걷는 걸 좋아해서 적성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신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분야 맞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어찌됐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명함 그러니까 원직장에서 그동안 누렸던 보수, 근무 여건 이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눈높이를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그거는 현 직장에서 4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무 여건도 1급만 고집하시면 3주 2일에 근무도 있을 수가 있고 야간 근무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것이 현재 이전에 갖고 있던 직장보다는 눈높이를 확 낮춰서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철도 신호를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회사로 이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도 없고 자격증 하나 딸랑 있는데 어느 회사 갈까요? 경력도 좀 교육도 다른 게 없고 교육이라는 건 자격증 취득하면서 들었던 교육 그러면 실기 교육 이 정도 하고 시장에서 이 취업 성공할까 이런 퀘스천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현장 제가 이제 자격증 취득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든 정보력하고 인적 네트워킹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저기로 말하면 헤드헌터죠. 이런 분들하고 인간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철도 인재뱅크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패밀리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런 걸 좋은 인연으로 해서 우리 반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잘 하셔갖고 반대표님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나중에 뭐 이제 단톡 모임도 있고 밴드 모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공부 활성화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그런 거 어필도 또 반대편하고 많이 하시고 해서 개인적인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셔라 이런 조언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신업 쪽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갈 수 있는 회사가 코레일은 사실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정년이 61세예요 코레일.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될 수도 없고 여기는 좀 전기 기사 막 이런 자격에 기라성 같은 뭐 NCS 이런 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뭐 코레일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고 코레일 테크라는 거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민간 신호 회사 중에서 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하고 또 뭐 방 대표님 좀 와서 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생각 그 찰나에 작년에 이제 뭐 코레일 테크에서 이 공무직을 이렇게 뭐 좀 저기를 했어요. 공무용장을 이렇게 채용 공고가 떠갖고 제 생각은 철도 신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됐다. 가서 업무도 배우고 좀 경험도 쌓자. 뭐 심지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공무직에 응시를 하게 됐고요. 다행히 이제 그때 공무 뭐 기준 절차가 이제 테크 쪽은 그 일반 역 같은 경우는 65세,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 63세 만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응시를 했고 이게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서류 전형하고 체력 검증 면접에서 초등학교는 서류 전형은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자격증 이거 획득하시면 서류 전형하고 패스가 되고요. 체력 검증은 그냥 기본적인 체력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면접도 뭐 전문성하고 일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가능하다.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체력에 그런 자격증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출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합격을 했는데 과연 실제 업무가 가능할까 또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근무 저도 해봐서 알지만 뭐든지 직장생활 나이 먹어서 가서 하게 되면 젊은 분들이 출력하려는데 좀 나이 드시고 보니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저 마음에는 저는 이제 마인드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젊은 분들보다는 한 발짝 더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좀 힘든 일, 청소부터 해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변 정리정돈, 마무리 이런 건 내가 주변 동료나 젊은 분보다 더 한 발짝 더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보게 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보기 안 좋은 건데 사실 그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먹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많았었는데 실제 이제 제가 서해상 합동 신호팀이라는 곳을 가서 보니까 주 연령층이 60대였어요. 그 당시 가보니까 우리 최고 70대가 넘은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젊은 분들 계시고 하여튼 연령대 구성이 60대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근무를 했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뭐 3주 2교대 하면서 업무도 많이 습득을 했고 전원식으로 신호 대등식으로 또 기기하는 것도 다양한 업무 신호 업무를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낯설은 거를 극복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그 작년 이제 9월 1일부터 근무해서 5개월이 지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신호 분야를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이쪽에 진출하시면은 한 번에 세네 가지가 이 세 가지 썼습니다만 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기술교, 기초 지식도 습득을 하고 그러면 생활비도 벌고 사실 뭐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연금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제가 하니까 평균 350에서 40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경력입니다. 경력은 하루 근무할수록 이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경력 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5개월 계속 카운팅이 되고 초급에서 뭐 일정 기간 지면 중급에 올라가고 중급 올라가면 자기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서 중급, 고급, 뭐 특급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경력도 쌓이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뭐 사적으로 뭐 3주 위기도 하면서 또 주변을 둘러보고 사실 뭐 1년 살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도 얻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철도 신호의 전문가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송대 석사 과정이 있어요. 야간에 일주일에 2번 내지 1번 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졸업학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석사입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은 뭐 감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중급까지 올라가는데 경력 단축이 엄청 됩니다. 3년이면 경력 캐리어 3년만 쌓으면 바로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신호기사까지 하면은 고급까지 가능하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첫 페이지로 한번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내년도는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한 번이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들었고요. 하여튼 꼭 성공하셔갖고 정부에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기 철도 아닌 사람들은 뭐 이제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철도공사에서도 일부를 외주를 줬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도 외주를 준 게 있고 안 준 게 있고, 특히 민간철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대체로 외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공항철도, 그 다음에 신분당선, 9호선도 민간철도예요. 서울시 지하철. 경전철, 물론 이제 이 민간철도라는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 같이 포함돼요. 그런 것들이 다 외주를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 가면은 경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여기 윤병영 씨가 가는 코레일 테크예요. 이거는 코레에서 100% 된 자회사인데 그나마 보수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360만, 70만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줘요. 신분당선, 공항선 이런 데 가면은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270, 8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무조건 이런 데 가서 경력 쌓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이 경력 쌓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 선생님도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또 오늘 또 왔지만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취업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달짜리 벽지부터 가라라고 늘 얘기를 해요. 야간 근무 이런 거 힘들다고 안 가고 뭐 따뜻한 데만 가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지요. 이분이 63, 67세야. 작년에 이제 나한테 잠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전작을 했어. 전자 했는 사람들이 요즘 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뭐 전파상만 차리면 돈 벌었는데 지금은 누가 고장나면 못 칩니까, 그죠?
경세로 바꾸거나 예스 신청하거나 이러면 보장 자체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인 사람들은 기업체에 근무 안 하면 나와서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기 기사를 따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원래 세선 보내려고 그랬는데 집이 그쪽이 돼가지고 코리아 테크에서 이 여주 경강선에도 여주에다 보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공화 동안 한번 왔다가 밥 한 끼 사고 갔는데 이 양반도 12월 말로 계약 종료가 되고 딱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또 67세인데 일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보세요. 한 달 동안 이력서를 100군데 돌렸대. 그랬더니 청주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거기서 근무 잘하고 있다고 올렸더라고. 67세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네? 67세 근무하고 있어요. 내가 요거 잘라가려는데 저기 쇼트 올렸는데 보세요. 섬으로 가라고 벽지를 가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 친구가 새마을 근무에 근무했어. 여기 세종대학을 나왔는데 나랑 같이 서울에서 했는데 얘가 세종대학을 다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상업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새마을 근무에 55세인가 이제 정년을 맞았어요. 전문가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선생을 이제 나간 거야. 옛날 자기 교사 자격증 가지고 몇 군데 넣었더니 한 사람도 받아준 데가 없다. 한 군데도. 그래 어찌다 보니까 저 강원도 고성 민통선 바로 밑에 있는 뭐 고등학교인데 한 달짜리가 있더래. 한 달짜리. 그래 원서 딱 냈더니 오라 그러더래. 요즘 뭐 병가래 가지고 한 달짜리 쉬는 선생도 있고 뭐 3개월 쉬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쉬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다양해. 그 학교에서 그걸 다 기간제로 채용하거든. 그래 한 달 딱 하고 나니까 석 달짜리가 보이더라는 거야. 학교 가면은 자기 그게 이제 이런 형성이 되잖아요. 업무 형성이 돼. 아까 이제 우리 윤병영 씨도 마찬가지. 가서 보니까 내가 이거 이제 사람 관계가 되고 우리가 아는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3개월짜리 하고 6개월짜리 하고 그 다음에 1년짜리가 뭐야. 지금 1년짜리 해가지고 원래 65세에 정년해가지고 작년에 잘려야 되는데 그때 특수과목이 돼가지고 70세까지 올렸다네. 요새 기간제가 없대요. 그 지금 계속 하고 있어. 그때 새마을금고 경력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사립학교 가도 8천만 원 받네. 8천만 원. 기간제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을 다 쌓아줘가지고 내가 아까 먼저 오신 분 약간 얘기했지만은 철도공사에 50세 가지고 50대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KT에서 명예퇴직해가지고 신규자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KT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 봉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자 보세요.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니까 내 입에 떨어질 확률이 엄청 낮아요. 예? 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나무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올라가서 따먹든가 안 되면 사다리를 놓고 따든가 안 되면 보세요. 이게 감 따는 저기 짱대 요것도 또 만들어가지고 따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멀리 쓴 사람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 상하지 않고 잘 따잖아. 요즘 이렇게 세 개를 안 보겠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자꾸 쓰고 자꾸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서해선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우리 요 박병선 기자는 운이 좋아가지고 연장해가지고 공주에 가서 또 근무하고 있지만은 다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붙어 쳐봤잖아요. 철도공사에 저 친구도 경영과 나왔단 말이야. 철도공사에다 이번에 신규 채용에도 넣어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가 안 되는구나 안단 말이야. 다음엔 또 될 확률이 무조건 1% 이상 있는 거야. 그죠? 원서 안 내면 어떡합니까?
제로예요, 제로. 여기 온 사람 무조건 1% 이상 있는 거예요. 99%는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한 사람은 제로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 은퇴자가 제일 좋은 게 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윤병영 씨가 잠깐 얘기 잘못했는데 전기 땀 안 나요. 땀 안 나. 전기일은 땀 나는 게 없어. 전기일이 땀 났다. 엄청 바빴다. 사고 난 거야. 사고 안 나면 안 나. 내가 철도공사 예전 때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맨날 전기 이놈들을 차고 있다고. 아니 자는 게 일인데 전기는 바쁘면 사고 난 거야. 특히 변전소는 아침에 가서 누워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때 일어난다고 맨날 그랬거든. 내가 첫 발령 변전소 받았는데 그렇더라니까. 아, 진짜 일이 힘들지 않아요. 특히 유지보수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새로 설비가 되고 이런 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저희 낯설기 때문에 새로운 공구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 감리 기술자가 되려면은 감리는 시공부다가 시공한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돼. 그래서 기능사를 따면은 6년을 근무해야 감리 자격을 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는 게 이거야. 산업기사 이상 따면 돼. 대신에 요걸 따도 돼, 석사학위를. 그래서 아까 윤병용 씨가 석사를 다니는 거야. 요거 딸 자신이 없으니까. 또 요거 플러스 요걸 하면은 좋아요. 요걸 하면서 요걸 공부하면 이게 합격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보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석사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한 20명 지금 내가 3년 되는 20명. 그 1번이 누구냐? 여기 우리 집사람이요, 박서영 씨요. 1번이 1타로 내가 보내. 그래서 작년 8월달에 퇴직하자마자 재작년이네 벌써 내가 있는 회사에 취업을 시킨 거야. 그리고 2타가 여기 김미희 상무고, 우리 저기 박 상무님 그 언제 어르신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시도를 했는데 맞는 게, 어느 누구도 그런 머리를 쓸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집사람 베트남과 나왔어요. 이게 지방에는 무슨 과 관계없이 다 취업시켜, 다 입학시켜드려. 아까 얘기했잖아. 일주일에 한 번 나가. 야간에. 1시간 하고 반번 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공부가 되겠어. 가구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도 야간을 다 다녔는데, 야간 대학, 야간 석사, 야간 박사 다 했는데, 우리 석사과정 다닐 때 지도교수가 이러더라고. 나랑 같이 공부했는 사람 중에 박영희 선생이라고 있어. 남자인데, 중남대에 나왔던 분인데, 그 사람은 청평기계공고, 전기공고, 교사야. 우리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박 선생, 이 석사 공부가 고등학교 수준보다 조금 낮지? 수준이 그래요. 알았죠? 수준이 조금 낮아요. 고등학교 야간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수준이 조금 낮다고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그죠? 대학교는 학사는 경력 3년, 1년만 있으면 돼요. 애들이 이걸 몰라. 지 졸업했으면 어디가 전기회사가 1년만 있으면 감리 초급 나오면 그걸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지. 전문대학 나오면 3년이야. 3년 근무하면 감리 초급 나오는 거야. 집에 내기할 때 40%, 30%, 40% 작게 되면 한 30%까지 줘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들어간 거예요. 나랑 같이 근무했는 사람 있는 분들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 선호하는 게 이글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60대 은퇴자들은 물론 조금 힘든 분도 있지만은 기본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탄단 말이야.
뭐 타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63세까지, 뭐 65세, 원래 64세까지인가요? 그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타면은 그래도 뭐 150에서 200 그 사이 받는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어디 가서 안 되면 100만 원만 받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일 안 하고 100만 원 받은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 석사과정하고 초급 받아가지고 이 기능사도 안 땄어. 협회 교육 받은 건데 전철협회 신월세 3주씩 받으면은 또 나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로 보면 80만 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줬어. 내가 계약하는 거니까 좀 더 줬어. 자격증이 없어. 드릴게요. 이제 송재호 씨. 이 사람은 바로 충남인력개발원 가가지고 기능사 따고 이런 거 하다가 내한테 찾아왔는데 그때 전기산업기사 공부하더라고. 기능사 공부해보니까 기능사 자격으로 기술자로 가 있어 보니 자기 스스로도 이게 자존심 상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그냥 산업기사를 따더라고. 그래서 1년을 쉬었다 이걸 따가지고 그때 내한테 왔으면 신호기사를 따라 할 텐데 그걸 안 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따가 비행 돌아가지고 철도를 못하니까 철도 신호협회 3주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내로 채용을 시켜드렸어요. 요게 김경천 씨 내가 얘기해. 철도공사 이것만 잘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테크에 있을 때 내가 청소부 소장을 했는데 내가 당신 그거 하지 말고 끝나고 요거 기능사를 따라 했더니 딱 생각을 하더니 나는 집이 영주야. 폴리텍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폴리텍 대학 같은 데서 제일 잘 가르쳐주고 자격증도 많이 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짜 전기 공부를 하고 전기 기자 대부분은 폴리텍 대학을 들어가서는 좋아. 거의 공짜야 대부분. 1년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 있는 데도 있는 거래요. 거기 가는데 왜 가냐? 실업급여를 내가 하나도 안 타먹었는데 이걸 좀 타먹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타먹으니까 그리고 폴리텍 때 이래 가면은 다른 거 구직 활동 하나도 안 해도 돼. 뭐 63세 이상 넘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라 했더니 거기 가서 공부를 딱 하더니 2달, 3달 만에 뭐 성강기, 태양광, 요거 철도 전기신호 이 3개를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철도 산업기사까지 산업기사 필기까지 합격했어요. 아직 실기는 합격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해 2024년도 12월 달에 동해선 울진에 있는 국면 전철 면전소를 내가 맡았어요. 7명 투입되는데 거기다가 초급 기술자로 투입시켜줬어요. 다른 사람 320만 원 줬는데 내가 420만 원, 100만 원 줬어. 왜? 거기에 있는 회계 총괄하는 거 당연히 다 알아서 해. 어차피 내가 그게 회계 업무를 누가 한 사람 맡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회계라고 별 게 있어요. 거기 7명이 한 달에 뭐 6, 70만 원 쓰는 카드 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한 달 봉급 이 사람 언제 근무했다 근무 명세서 짜고 그거밖에 없어. 이제 뭐 조금 바쁘면 이제 착수계 내고 뭐 중간에 기성검사 할 때 기성 서류 내고 끝나면 이제 중간 서류 내고 그거야. 그거 한다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래서 얼마 받아요? 420만 원 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기능사 따가지고 이 김미상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지만 아까 이 차인데 왜 내가 모셨나? 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기 전에 저걸 한 거예요. 통신업체에서 사무보조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사 행정이나 이런 거 감리 행정 이런 건 잘 알거든.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철도공사나 공단이나 어디에 사무실에 있을 때
자기가 했던 일이 있는 거야. 특히 계약 업무 이런 거 했는 거는 어디 가도 다 써먹는 일이라. 거기에다가 이 자격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기술자로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사무보조원으로 최저임금 받고 가는 거야. 대부분 다 최저임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기술자로 가는 거야. 그렇게 또 내 같은 사람 만나면 40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그 정도로 마시면 마음도 생각하지 말고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과정, 감리초급, 이렇게 한다. 뭐 학사는 경위 1년이라서 전문학사는 3년 있으면 초급받을 수 있다. 야간? 내가 주 2회 다니는 거 별로 못 봤어. 여기에 우송대 3층에 있는 하장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녀. 이번에 2월달에 졸업을 하는데 3층에서 여기까지 막 학교를 다녀요. 어떻게 다니니까 자기는 멀다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타오래. 한 달에 한 번씩만 시험 볼 때만 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뭔 얘기했고, 기능사 기사 이거 안 되면은 학력하고 요거하고도 하도 돼. 학력 초급은 똑같거든. 근데 이거 따기 힘들다. 그러면 학력 조건으로 만들고 요 협회 교육 받으면 돼. 근데 협회 교육은 무조건 아무리 기술사라 해도 초급밖에 안 줘. 그래서 신호 초급, 전철 초급 2개를 받아야 돼. 근데 전철은 또 2개를 받아야 돼. 설계감리 초급, 시공 초급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 신호는 교육받으면 3개를 다 같이 주는데 전철은 따로 돼 있어.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가끔씩 얘기합니다만은 이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는요, 철도 과목은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나 문제가 그게 그거다. 다르지 않다. 내가 철도대학 갔을 때 그때는 80년대 데모할 때잖아요. 공부 안 했어. 2학년 딱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때는 기사 1급, 2급 이렇게 2급을 두루룩 따더라고. 나는 인문계를 나오기 때문에 자기야 이거 해로 이러는 거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놈들은 벌써 자격증을 3, 4월, 5월달에 딱 따버리더라고. 근데 그 애들이 어디냐? 공부 나온 애들이야. 근데 뭐에 공부했나? 기능사 책 가지고 공부했어. 기능사 책 가지고 사는 기사, 그러니까 즉 기사 2급 다 따가 학교 가더라니까. 그게 그거라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전기 이론하면은 기사 산업기사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제 어렵다 그러는데 모르니 어렵지. 그건 당연히 모르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 예. 요 과목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보면 이거 되는구나라고 할 자신 생기면은 산업기사 기사를 도전해서 다 따더라는 거야. 요게 작년에 딴 사람들, 이 호영이는 재작년에 땄어. 이 호영이는 이거 실기에 떨어지고 전기철도 기사에 합격해버렸어. 기능사 떨어지고 기사에 합격한다니까. 저기 어떤지 알아요? 여기 산업기사 떨어지고 기사 합격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그놈이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않다니까. 여기 이 호에 여기 이 둘 다 기능사 떨어지고 기사 붙은 사람이 이 호에라고 이 사람 천안에 간다. 이 사람 산업기사. 서양원이 그렇게 이거 하면 힘들어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전기철도 또 붙었어. 내가 지금 수천 만들어주고 있어. 최진수, 육신관이, 박노종이 되더네. 여기 한간역장. 응? 김용박이는 뭐 내한테 묻지도 않고 지가 와서 와가지고. 얘는 전기기사 따고 이거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나중에 땄어요. 거꾸로 땄어요. 이것도 뭐 사무행정 나왔단 말이야. 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게 없어요. 내가 각종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도 해놓은 것도 했는데 보시면은 활용을 되고 요거는요. 이거 아셔야 돼. 이제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업체에서 필요한 수첩이 필요한데 수첩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이나 학력 둘 중에 하고 경력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초급은 뭐요? 요거는 없는 거예요. 경력이 제로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학력이나 둘 중에만 맞추면은 내가 수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학만 나오면은 시공 초급 나오는 게 기능사하고 똑같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자격증만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는 학력은 중급밖에 안 줘. 근데 통신이나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그건 모든 이제 자격증에 관한 감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설계감리 하는데 거기는 다 특급까지 줘요. 학력까지도 특급까지 다 줘. 근데 전기만 지금 안 주고 있는데 곧 풀릴 거야. 내가 볼 때는 멀지 않은 것 같아. 2, 3년 안에 전기도 학력이나 자격증까지 다 특급을 줘. 지금은 기술사밖에 안 주거든요. 이게 조금 규제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전기 감리 요게 좋은 이유가 물론 시공도 그런데요. 다른 데는 나이 들면은 다 집에 보내. 근데 전기는 경력이 쌓이면은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절대로 집에 안 보내. 회사에서 안 자르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경력을 쌓아놓으면 이 사람은 쓸모 있는 기술자란 말이야.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경력만 쌓이면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회사가 어렵지 않으면은 집에 가라 안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왜 또 그러냐면 회사는 이 자격자를 먼저 확보하고 있어야 일을 받을 수 있는,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지면은 꼭 필요한 인력만 놔두고 나머지는 집에 보내는 경우는 있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일도 어렵지 않고 집에 대기할 때 공급을 주고 밖에 가면은 멀리 가면은 거의 다 숙박을 해결해줘. 밥 먹는 것까지 해결해줘. 회사에 돈을 다 대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것도 같은 거.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철도 공기업에 근무했는 거는 100%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요 철도차가 있는 것만 따야 돼. 요거 다 되고. 안 되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요 협회 교육을 받아라. 3주씩 있는데 전철은 시공 설계가 따로 돼 있다. 신호는 3개 다 같이 준다. 요거는 초급밖에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이게 1번이다. 이걸 질문했다. 그래서 문과생이라든가 이제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은 기능사부터 해고 요걸 하고 나면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생겨. 요걸 딱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도전하는 게 제일 좋다. 이제 원래는 21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여기 사람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에 갔어요. 그때 인력을 내가 저는 매칭 업무를 해주거든. 이런 사람을 채용해주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요게 이렇게 거의 한 100명 정도 보냈고 나머지 회사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지금은 일반 회사에만 거의 보내고 있어요. 거의 이제 한 200명 정도 보냈어요. 물론 이제 95수로 뭐 조그만하게 보내고 이런 건 내가 아니고 오른 기술자 개념으로 보낸 사람들만 어차피 여기 퇴직자들이 많으니까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걸 아까 윤동용 씨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걸 다 버려야 돼. 이 인턴이라는 영화가 한참 오래됐는데 그때 마찬가지라 이게 로버트 니로 이분이 원래 사장했던 사람이거든. 그게 이제 여기 30대 여성분 그게 인턴으로 와가지고 여기 미국에서 하는 인턴은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를 말하는 거야. 응? 기간제로 와가지고 운전을 해주면서 조금씩 조언을 해서 이 사장한테 이제 마음에 들게 하고 사장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영화로 그렸는데 결국은 퇴직자는 많은 경험을 그 경험을 갖다가 그 회사에 그 일에 보탬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운행 안전관리자도요 똑같이 안 해. 해보면은 진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일이 절대로 안 끊어져. 끝나면 다른 회사가 다 데려오고 가. 여기 내가 연락왔는데 송재호 씨가 작년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태백선에 있을 때 보니 40대 여성인데 중반 여성인데 운행 안전관리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한 달에 50만 원 받아. 하루에 50만 원 받아. 하루 저녁에. 그거는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야. 당신 철도 출신은 철도 출신도 아니더라는 거야. 그냥 일반 회사에 사무보조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가고 지금은 이제 협회 소속 아니면 2년 안 되면 그전에는 그냥 사무보조원 해도 회사 근무했다 하면 갖다 줬거든. 그래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딱 하는 거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야. 남들하고 일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끝나자마자 다른 회사가 다 미리 다 다음에 우리 회사 오라고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내가 그날 그 얘기했더니 여기 운행안전관리자 교육가 했더니 거기 한 친구가 토목 뭐 했는 친구인데 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더라고. 30대 초반인데 운행안전관리자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냥 시켜줬더니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긍정적으로 하더라고. 그럼 내가 무조건 그쪽에 있는 친구는 그때부터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달라요 보면은 이게 이제 차경수 씨 뭐 여기 지금 박형태는 이 운행 안전관리 협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이분은 이제 국민일보 기자를 했는데 뉴스 장태가지고 이것도 지금 한 45만 명 유튜브 가지고 있는데 별로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임영웅이 그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 내 친구는 조달청에 있는 친구 얘기인데 자기가 퇴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조달청에 있는 혁신 제품, 우수 제품 이거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한 건당 2천만 원씩 받아요.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조달 업무 그 물품 등록하고 이런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자기가 했던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하고 이런 거 하고 다 매칭을 시켜보고 연결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제 운행안전관리자 밴드들이 이렇게 많아. 운행안전관리자 50만 한다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같아요? 그림만 딱 넣어놨어요. 뭐예요? 예? 예? 내가 어디 가더라도 점수로서 점수가 되는 사람이고 초급은요 초급만 따면 만점이에요. 경력 없어도 만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급부터는 경력이 있어야 되지 초급은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딱 일을 주면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수가 내가 만점이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뭐야? 좋아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 우리 이영씨. 네, 저 너 아나? 네.
뭔데? 저는 내가 왜 이거 올려놔? 여기다 올려놨을까? 맞으신 나오고 제가 살아보는 이게 중요하다. 인생이야, 인생. 사람 인생이라. 아무리 이게 있어도요, 갖다 놓으면 말썽만 피우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안 되고, 힘드는 사람 많아요. 진짜지. 절도공사에는 내가, 그거, 징계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서울대 나온 사람 한 사람들 징계하러 온 거 봤어. 이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학력이 높고 고지식 한 사람들이 더 교류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남 감시만 하고 엉뚱엉뚱하고 이러고 앉았어요. 손흥민이가 월크라고 손흥민 아버지가 맨날 하는데 왜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예요? 공을 잘 치는 게 아니고 사람 먼저 되라고. 그리고 공을 치는데 그걸 즐겨라 하고, 그리고 부상자가 있으면 무조건 공을 밖에 채내라. 그거 가르친 거야. 손흥민 뭐 어디 나쁘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BTS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임영웅이 뜨는 거 왜 그래요? 좋은 일만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 대전에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기사가 뭐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면은 기사도 좋은 것만 발굴해야 되려 그래. 대전 오면 뭐 가져가야 돼요? 빵 사가야 되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 LA에서도 알고 빵 사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아니야. 달나라에도 소문났어. 달나라에도 소문났는 거야. 빵을 사가지고 공연 보러 오니 어떻게 해요? 이게 처치곤란이잖아. 미리 빵 보관소를 딱 만들어놨다. 그게 기사가 났어. 그래서 야, 임영웅이는 고객을 자기 그 팬들을 상대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용역을 하는 업체 보면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그 새끼 때문에 일 못하겠다. 어떻게 해? 그 친구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이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나 이런 큰 조직에서는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그리고 지가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가 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 근데 2명, 3명 있는데 한 놈이 난리 치기 전에요. 그러면 그건 못 사는 거야. 특히 2명인데 마음 안 맞으면 못 한다니까. 똑같은 거야. 진짜 보니까 힘들더라고. 이거 또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꼭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공부하면 그래요. 제가 이제 경상도 이거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듣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집 사람도 지금도 가끔씩 달나라 사람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이제 포강이라 그래. 저수지 1호인데 부동산에 가면 저수지 1호라는 걸 공부를 하더라고. 이게 저수지가 깔때기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뭐예요? 물이 꽉 차 있으면 모든 고기가 잘 살아. 가물어서 물이 짜르르면 이 바깥에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 거야. 아니면 밑으로 기내려 와야 되고, 요를 와야 된다고. 근데 기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넣는 가만둡니까? 그래서 깊은 물에 요 가장자리에 오라는 거야. 가장자리에. 얕은 지역. 서울 같은 뭐 도봉, 관악 뭐 이런 데요. 이런 데네. 기술자에 보고는 초급이나 무경력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요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 가야 돼. 강남 또래에서 뭐 강남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똘똘한 한치라고 맨날 그러는데 실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뭐 인성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강조를 많이 해요. 보면요, 많이 보이잖아. 지금 뭐 정치권에 나오고 똑같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고자질하는 거야. 다 녹음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러는 거야. 그 옆에 같이 있는 애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다 힘들게 하는데. 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 옆에 사람이 다 찍고 있단 말이야. 이놈이 잘했거나 어떤가. 내가 여기 있어도 다른 일에 구역에 일하는 사람들 내한테 다 연락 와. 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연락 와. 그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잘해야 돼. 에?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제 30분까지 끝내야 돼. 끝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상사한테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내가 도망가야지, 뭐. 상사하고 부딪혔으면. 근데 저도 쫄병일 때 위 사람한테 박아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후회되더라고, 사실은. 시원하긴 했는데, 옆에 사람이 박수 쳐줬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나서 때려봤더라고.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 참을 좀 참아야 되는데, 예? 이거 뭐는 부가가 두 번째야. 부한데, 부한데, 부하 밑에 직원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사람들이 너무 못하라. 이 얘기하면 참 재밌어. 이거 보니까요, CCTV 없는데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그게 지나갔던 그 옆에 CCTV에 지나갔던 있잖아요. 차를 경찰에서 확인해요. 그 CCTV에 들어갔던 차. 그 차가 그 부분에 지나가서면 그 블랙박스에다가 거기를 가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이게가. 내가 여기 CCTV가 없다고 안 찍힌 게 아니야. 다 찍혀 있는 거야. 세상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많이 하는 거는 살아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비교는 아까 뭐 그 비슷한 건데 결국은 뭐예요? 오래 근무할 걸 해야 돼. 지금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 그러고 칼럼 하나 썼는데 그야 뭐 100살까지 일한다 이러니 뭐예요? 아이고 이거 일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래 막 하는데 일 없이 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오래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오래 하는 게 내가 보니까 정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험 예? 그다음 두 번째 확장성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라.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철도를 아니면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전기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 이게 기술자 관리가 복잡하게 돼 있어. 특히 철도에서 전기 신호는 더 복잡해. 원래 전기 기술인협회하고 공사협회 두 개가 있어요. 통신이나 건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단순해. 그 협회만 상대하면 돼. 근데 철도 전기는 이게 안전관리 설계감리는 이 기술인협회. 공사하는 거, 시공은 공사협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야. 이거는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이게 가는 건데 모든 기술자는 여기에다 등록해야 돼. 근데 철도만은 전기철도 이게 철도 신호협회 만들고 전철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협회 등록 안 한 사람은 철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옛날에 철도청일 때 만드는 거야. 해가지고 철도 안전법에다 딱 넣어놨어. 그래서 철도는 여기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이중으로. 이건 사실은 법적 구성이익이 사실은 국토부 소관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일반인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철도전기 신호기능서는 따고 철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꼭 아셔야 되고, 이제 자 지금까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게 지금 현재 기능사를 따면 여기에 있는 초급밖에 안 돼요. 요거 시공초급. 예? 그런데 감리 초급까지 해야 돼. 전기 초급을 바로 하려면 요거 전체나 신호는요 일정 기준 되면 가서 협회 교육만 받아도 줘요. 여기도 교육 대상자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전산이나 뭐 관련 업무만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저기 폴리테크에 뭐 기술 공부장 뭐 다 되는 거 해당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밑에 그 조직이 있으면 다 자기 회의를 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감리 업무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윤명영 씨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몰라. 1년이 참 중요해요. 1년. 특히 신호나 전차선은 1년 경력을 쌓는 게 참 중요해요. 입찰 조건에 1년이 돼야 돼. 1년 안 되면 빵점이야. 아무리 특급이 돼도. 그러니까 아까 기술사 만들어가지고 뭐 전철 신호협회 신호 기사 자격증 따면 특급이 되잖아. 빵점이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1년 이상일 때 점수가 나오는데 특히 요거는 1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야. 근데 이 3년은 뭐냐? 자격증가 많다는 얘기야. 요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요 1년을 갖다가 이렇게 급수별로 해가지고 개수를 만드는 거야. 점수를 줘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등급은 사실 필요 없어. 뭐 이게 없으면은 중급 2명이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급 2명 0.5는 0.5 이 곱하기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공사 시공업 문제거든요. 내가 이걸 최근에 만들었는데 1년 안에 여기서부터 이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응? 이거는 이제 응시 자격 이렇게 문제 이런 거고, 그래서 이 기준을다가 만약 이걸 따게 되면은 유지보수 업무를 해라. 응? 병역을 쌓아라. 그 사이에 전기 기능사를 따는 사람은 철도를 못하기 때문에 신호협회 교육을 받아라. 따로 받으면 돼. 받기만 하면 돼. 요거 받으면은 또 요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걔는 이걸 받아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이걸 땄으면 이 교육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나 기사에 도전을 해서 이걸 따라.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 철도를 할 사람은 일반 전기, 아까 누가 일반 했잖아요. 그분 수원에서 오신 분, 요거는 80%를 인정을 해준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걸 해라. 윤병영 씨는 이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신호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한 사람, 운전 취급하고 부역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반사인 사람들은 철도 신호 운용을 다 해봤거든. 그래서 신호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아닌 철도 아닌 사람은 신호가 어려워요. 전혀 안 보이는 거네, 신호는. 전기는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신호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기하고 여기와 관련된 거 통신, 전자 이런 경입자들 로컬 관제했거나 운전직 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호를 하라. 신호가 이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 안 되면은 뭘 했어요? 전기 석사를 해라. 학사 해도 된다. 학사. 내가 왜 학사 안 하고 전기 석사를 하냐? 대부분 요새 학사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사 안 되는 사람은 학사를 해야 되지, 그죠? 전문대학이나 고졸 나온 사람은. 그런데 학사하는 것보다 석사가 훨씬 공부하기 쉽고 돈도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석사 한 학기에 우성정보대 300만 원 안 돼. 270만 원, 80만 원이에요. 학사 400만 원 넘게 내요. 요걸 하라는 거예요. 석사 이거 추가로 요걸 하기
힘들면 이제 아니면 요거 하면서도 요걸 같이 하면 돼. 이거는 졸업만 마음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합격이라는 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합격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같이 해라. 그래서 지금 대부분 같이 하는 거야. 요걸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까지 다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럼 그 다음부터 경영만 쌓으면은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낮았는데 30분까지 끝낼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철도 전기는 안 했지만 통신은 좀 빨간 거 이렇게 다 됐어요. 박사 석사인 사람 10년만 있으면은 특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 6년 하면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등급 올라갈 때 연봉이 이 정도 올라가요. 근데 전기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현재 전기는 여기밖에 안 돼요. 이게 석사하면은 3년만 있으면은 중급이 된다. 또 6년만 있으면 고급이 된다. 그게 지금 나이 65세인 사람 한 75세까지만 일하면 고급 해놓고 땡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공해서 맡겨놓으면은 고급은 요즘 내가 얼마밖에 했나? 120 정도 기준이에요. 100에서 120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국민연금을 98,000원인가를 10년 내가지고 원래 3년 차인데 27만 원 나오더라고. 공무원 말고 임의갈자를 넣었는데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10년 넣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죠? 훨씬 낫잖아요. 기능사는 사실 내가 올 봄, 작년 봄까지만 해도 40만 원을 내가 계획해줬어. 40만 원을. 근데 여름 지나고부터 별로 없더니 그 이후로는 달라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렇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건설 쪽에서 안 좋은 거예요. 철도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도 그래요. 그렇게 만들면 되고, 이게 이제 요걸 해서 요걸 초급을 만들고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돼요. 근데 따면은 가능하면은 경력을 쌓아라. 나는 그냥 딱 따고 이거 그냥 건강보험 해결은 끝이야. 아니면 그건 끝이었는데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1년을 쌓아놓으면 아까 뭐예요? 나중에 좋다. 1년을 쌓아놓으면 그 얘기고, 아니면은 차근차근 쌓아라. 2, 3년 이걸 쌓고 그 사이에 이거 아까 석사나 산업기사를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만점이 되도록 하고 이 정도가 되도록 해놓으면은 그 이후로 100살까지 누워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지옥이 출장 갈 때. 미쳐? 어떻게 그걸 2박 3일 잡았어? 그게 좀 대단한 일이야. 연경 프로 나간 것도 맞는데 이겼잖아요, 그죠? 결국 왜 이겼을까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구멍이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야. 감독 코치를 정확히 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폐잔병들, 잘린 애들 대다 놓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프로들하고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삼.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해가지고 내가 자꾸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별별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이수건이하고 서장원이가 어떻게 해요? 짝짝 조언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경연을 해주거나 뭐 박수를 쳐주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받아가고 제가 새로 할 수 있는 길을 딱 받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웃은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몸이 아프면 다 병원에 가. 스티브 잡스는 지 고집대로 뭐 안 가고 내가 내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채식주의를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생에 달려있는 진로야. 그죠? 이거를 자기 스스로만 결정하는 게 자기가 제일 낫다고. 특히 전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해본 사람한테 가서 충분히 진로 상담을 받고 내 결정을 해야 되거든. 내한테 2번, 3번 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2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내한테 질문해야 될 그 2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딱 할 때는 치밀하게 그걸 밀고 나가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담하면요, 사실은 금방 안 해줘요. 한 30분 정도는 얘기 듣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경력이 있고 상태가 어떻고 얼마나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조언을 해주지 그냥 안 해요. 내가 사진 찍는 사진관 예전에 내가 내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진 그냥 인물 사진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한 이틀 동안 같이 생활해야 당신의 표정을 당신의 정확한 윤곽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준다고 하더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꼭 하라는 부분은 없지만은 아니더라도 진로 상담은 은퇴자들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꼭 해서 제대로 바른길 해가지고 바르게 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마지막에 내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끝나고 다음 이제 정기 공부할 시간인데